네, 주간의 눈입니다. 어제 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 증권주. 요새 뭐 증권 거래가 많으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뒤늦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권주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이미연 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증권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네. 증권주 거래가 많이 되고 요즘에 뭐 관심 없으시고 잘 모르시겠지만 코인도 거래가 많이 되고 네. 예, 요새는 뭐 거래가 뭐든지 많이 됩니다. 거래가 많이 돼서 증권주가 올라가는 거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네. 사실 증권주는 최근에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증권업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거래 대금하고 이제 유동성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이제 그 주가는 여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다만 이제 최근 수년 동안에 좀 여기에서 좀 디커플링 되는 지수나 거래 대금이 증감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의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증권업종이 그동안 영위했었던 IB 사업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불확실성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뭐 일평균 거의 한 33조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사상 최대치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사실상 지금은 IB 부문에서 부각되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사실상 지금 유동성 쪽에서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수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이 몰려서 거래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 회사별로 사실은 그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들도 꽤 이제 생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또 편하게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토스 증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국의 뭐 로빈후드라든지 네. 이런 좀 편한 플랫폼의 회사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협이 안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그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겠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거의 국내 최저 수준이죠. 뭐 완벽하게 무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뭐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bp 정도 수수료율로 인해서 MS를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증권사들도 무료 수수료 정책이라던가 좀 이제 수익성을 조금 훼손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MS를 늘려가려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업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업 베이스는 HTS와 MTS죠. 특히 이제 리테일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MTS나 HTS를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꼭 옮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금액을 거래하지 않는 이상에 뭐 수수료 한 뭐 1, 2bp 갖고서는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뭐 수수료 쪽에서 크게 뭐 우려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MS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은 특히 이제 은행계 증권사들, 좀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증권사들이 MS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림도 물론 보였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문별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수료는 거의 뭐 굉장히 작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꽤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신용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당연히 최상민의 빅샷에서는 신용 거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시니까 네. 그 신용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맞습니다. 대충 보면은 한 3%에서 높게는 8%까지도 네.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돈 굉장히 많이 벌죠, 증권사들이. 맞습니다. 증권사들의 이제 순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이제 매출액 비중으로 놓고 보시면요. 사실 이자 수익이 거의 한 뭐 30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 비중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손익 쪽에서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내에서 비중은 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쪽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증권주가 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좀 올랐죠. 근데 올랐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안 오른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3,200세 시대인데 2월 이후에는 거래 대금 조금 감소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들은 과거와 6개월 전처럼 이렇게 핫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좀 있다고 보고는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올해 뭐 월별로 놓고 본다면은 1월에 한 42조 원 정도 일평균 거래가 나왔고요. 2월에는 한 32조 원, 그리고 3월에는 26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만 놓고 보면은 1월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4월 들어서는 지금 오히려 27조 원으로 3월 대비해서 또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동성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신용 잔고라던가 고객 예탁금 수준을 놓고 보신다면은 신용 잔고는 지금 22조 원을 이미 돌파를 했고 사상 최대 수준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0조 원을 돌파한 이후로 이 밑으로 잘 빠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2분기에 그 외국인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었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증시대기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이걸 보면서 거래 대금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미연 연구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좀 룸이 남아 있다,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증권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주 보시죠. 맞습니다. 보험주도 보고 뭐 IT 안 보시지만 네. 뭐 주식시장에는 IT라는 것도 있고 네. 원자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은데 증권주의 흐름을 보면 이 거래량이라는 게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반대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그릴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간다 뭐 이렇게 네. 표시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뭐 금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뭐 2.1%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네네. 증권업종에 이제 영향을 저희가 뭐 손익계산서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부터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체력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만 금리가 만약에 경기 동반을 견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저희는 오히려 이게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익 레벨이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을 경기 개선이 동반된다는 그림 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면 그 증권업종 가운데서도 그 개인들이 조금 안전하게 좀 살만한 종목 탑픽은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IPO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한국금융지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 하에서 현재 업종 탑픽 2개 중에 하나는 한국금융지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입니다. 현재 지분율을 약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가치를 부여받아서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언론상에서는 일단 시가총액 한 9조 원 정도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최소한 한 3조 원 정도의 밸류 애드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9조 원이라고요? 라고 언론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언론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있기는 한데요. 네네.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로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게 저의 의견처럼 이제 주어질 수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네.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카카오뱅크의 가치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부여를 하신다면은 더 네. 큰 업사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를 포함했었을 때
때에는 저는 한 15만 7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간단한 업사이드는 질문 하나, 있죠. 예,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금융지주, 요거 제가 한 10년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네. 왜 항상 저평가돼 있습니까? 이거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건 약간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저평가된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도 좀 이제 접근을 하실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증권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평가받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트리키한 부분이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상 좀 이제 깊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방송상으로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 회사랑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임현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좋다 이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